안녕하십니까? 똑똑 오늘의 세계사 성우 양학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다룹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자, 출발하시죠. 오늘은 현대 이란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인 이슬람교, 그 중에서도 시아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다루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면 수니파와 시아파가 갈등하면서 미국까지 엮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는 모두 이슬람교의 종파인데 두 종파 중에서는 수니파가 다수파입니다. 흔히 무슬림이라고도 하는 이슬람교 신도 중에서 수니파가 90%, 시아파는 10% 정도죠. 그런데 이것은 이슬람교 전체로 봤을 때의 얘기고 이란만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란의 국교가 시아파 이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가 종파적으로 일으키는 갈등이 오늘날 중동 지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여러 갈등과 뒤섞여버리며 더 큰 갈등을 낳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자, 준비하셨다면 1400년을 뛰어넘어서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가 사망한 632년을 보겠습니다. 무함마드는 622년 헤지라 이후 메디나에서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공동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8년 만인 630년에 그가 처음으로 가르침을 설파했던 메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오랫동안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2년 후인 632년에 사망했기 때문이죠. 무함마드 사후에 이슬람 공동체는 지도자를 정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당시 아랍은 가문 중심인 유목사회인 탓에 중앙 집권적인 적자승계 체계가 없었는데 무함마드는 아들마저 없었습니다. 다만 무함마드에게 총애를 받았던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인 동시에 사위인 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알리는 혈기왕성한 30대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당연히 알리가 무함마드의 뒤를 잇는다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함마드가 메카에 입성하기 전부터 메카의 지배층이었던 쿠라이시족은 알리가 지도자가 되는 것을 꺼렸습니다. 젊고 유능한 알리가 지도자가 되면 쿠라이시족의 기득권은 영원히 빼앗아간다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슬람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은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산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656년에 알리가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 즉 칼리파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칼리파가 3명 있었죠. 제1대 아부 바크르, 제2대 우마르, 제3대 우스만, 그리고 제4대 알리로 이어집니다. 이 시대를 정통 칼리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656년 제3대 칼리파인 우스만이 암살당하면서 수니파와 시아파 갈등의 씨앗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3대 칼리파인 우스만은 유능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주로 아라비아 반도에 머물러 있던 이슬람 세력을 동쪽으로는 이란 지방으로,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지중해까지 넓혔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 과정 이면에서는 이슬람 공동체 내부의 불화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평등 이념을 기반으로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우스만 칼리파는 자신이 속한 쿠라이시족의 유력 가문 우마이야 가문의 모든 세속 권력을 집중했습니다. 다른 가문은 당연히 불만이었죠. 결국 우스만은 여러 갈등을 겪다가 이집트 지방의 사절단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후에 20년이 넘게 칼리파 후보 1순위가 직업이 되다시피 했던 알리가 드디어 칼리파가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칼리파가 된 알리. 해피엔딩으로 삶이 끝났을까요? 그랬다면 수니파와 시아파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직전 칼리파인 우스만 암살 배후에는 알리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런 알리에게 본격적으로 반기를 든 세력이 있었는데 앞에서 우스만이 권력을 집중했다고 언급한 우마이야 가문이었습니다. 당시 그 가문의 지도자는 무아위야였죠. 무아위야는 반란을 일으켰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겪게 된 무아위야가 알리와 협상하려 했는데 알리는 이에 응했을까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주로 부정적인 답변이 많아서 더 싸웠으리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리는 의외로 무아위야와 협상하게 됩니다. 협상하려는 알리를 보고 실망한 세력은 알리와 갈라서게 되는데 이 세력이 카와리즈파가 됩니다. 이 카와리즈파는 갈라서는 정도를 넘어서 661년 알리를 암살해버렸습니다. 알리가 살해당하자 무아위야가 칼리파가 되는데 무아위야는 정통 칼리파 시대와 달리 적자계승 체계를 확립합니다. 그러면서 왕조가 되는데 이것이 무아위야가 속한 가문의 명칭을 딴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알리의 후예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었겠죠. 알리의 둘째 아들인 후사인은 메카에 은둔하고 있었는데 680년 쿠파에 있는 세력을 규합하러 가다가 우마이야의 제2대 칼리파인 야지드 1세에 발각되었습니다. 후사인 본인을 비롯하여 그 가문 일가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기서도 뭔가 종파, 개파가 나오겠다고 눈치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알리와 후사인을 추종하는 무슬림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류가 바로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시아파 무슬림은 후사인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려고 아슈라라는 자해 축제를 벌입니다. 이처럼 시아파는 박해받은 부류, 소수라는 부류라는 종교적, 역사적인 정체성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 김 빠지게 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시아파와 수니파가 갈등하는 무대는 이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부분 사건이 현재 이라크 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시아파 국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아파의 후손 중 일부가 지금의 이란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심지어 후사인과 샤흐르 바누라는 여인이 부부였다는 설도 있는데 샤흐르 바누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야즈데 게르드 3세의 딸입니다. 어쨌든 이 부부의 후예가 시아파의 적통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들을 12이만파 혹은 한글 그대로 12이만파라고 합니다. 1502년 사산조 페르시아 이후로는 최초로 이란 전역을 통일한 사파비 왕조가 건립되었습니다. 사파비 왕조는 스스로 12이만파의 적통이라고 주장하더니 사파비 왕조의 5대 샤인 아바스 1세에 드디어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지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란 전역은 시아파가 장악하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편은 언뜻 보면 미국과 이란이 갈등하는 상황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시아파가 탄생한 배경만 주절주절 설명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얘기가 당연히 있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여러분이 똑똑 오늘의 세계사에 주시는 3종신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